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했지만 그래도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버님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죠. 형님도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착하고 순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정말 두 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달랐죠. 아니,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맹목적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주버님과 남편 모두 시어머니 말이라면 꼼짝 못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 말이 곧 법이었죠. 형님은 정말 불쌍했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엄청나게 부려먹으셨거든요. 형님 집안이 그저 그렇다고 대학도 못 나왔다고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무시하셨어요. 형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살았는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형님이 친정에 종종 갔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 생활비며 병원비 다 힘들게 일한 자기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면서 대놓고 싫어하셨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대학까지 나오시고 사업도 하시니까 시어머니 눈에는 형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시키시는 대로 다 하셨죠. 가끔은 제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온순하고 착하셨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서도 늘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사셨죠. 저도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마치 제가 남편보다 모자라다는 듯한 태도였죠. 사실 시어머니 눈에는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누가 와도 모자라 보였을 거예요. 결혼 당시에는 그런 시어머니는 자신이 다 막아줄 테니. 자신만 믿으라던 남편의 모습은 결혼 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상의도 없이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덜컥 결정하고 나서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됐나요? 더구나 장사는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결국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집에는 빌라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1층이 상가였는데 마침 한 군데가 비어 있어서 아버지가 자리를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낡은 빌라에 손볼 데가 더 많다면서 불만만 토로하셨어요. 남편도 장사에 눈이 멀어서 주변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결국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집기도 사고 오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사람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덜컥 사람부터 뽑는다니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 고집이 워낙 세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게가 오픈되고 저도 아이를 출산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정말 기뻤어요. 비록 남편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형님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형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괴롭혔던 거예요. 형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픈 아버지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 형님인데 시어머니의 말들은 정말 상처 주는 말들이었으니까요. 결국 형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형님이 조카들을 양육할 여건이 안 되어서 조카들은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조카들을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도 태어났으니까 같이 키우면 더 편할 거야. 조카들이 있으면 내 아들도 외롭지 않을 테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아들도 이제 막 태어났는데 조카 둘까지 키우라니요.
더구나 그 조카들이 왜 제 책임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이제 막 태어났는데. 뭐가 어려워?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장남이 사업하느라 바쁜데 우리가 조금 희생해야지.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괴롭히셨어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죠. 갓 태어난 아들도 돌봐야 하는데 조카들까지 키우라니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그 건물 4층에 사시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 봐요. 계속 지켜보시다가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남편한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막 100일 지난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주신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뻔뻔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당장 짐 싸서 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 신혼집도 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전세를 얻어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죠. 너 조카들 봐주는 게 뭐 어렵다고 버텨? 애 크면 오히려 같이 키우는 게 편할 건데 생각이 짧네.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내 성깔 몰라서 그러냐? 너도 쫓겨나고 싶어?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뭔가 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쫓겨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죠. 어머님도 당장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욕을 하면서 가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가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임대 놓는다고 가게 앞에 붙여놓으셨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하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가게 나갈 필요 없어. 아빠가 가게 내놨대. 그리고 이 집도. 그냥 그대로 짐 싸서 가면 돼. 남편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디 양심도 없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랑 바람을 피워? 그것도 갓 태어난 자식 두고 그게 할 짓이야? 계속 싸우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그날 아버지가 신혼집에 가서 남편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혼하라고. 애 얼굴이라도 보고 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결국 모든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시 연락하셨어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가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한 번씩 실수도 하는 거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애도 있는데 어쩌려고 이혼을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어요. 정말 모전자전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애도 당연히 데려갈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아끼시던 두 아들이랑 함께 살게 되셨어요. 아, 조카들까지요. 그렇게 잘난 장남도 이혼하고 애 딸린 이혼남 되고 둘째 아들인 제 전 남편은 가진 것도 없고 갚아야 할 대출금만 남았죠. 몇 달 후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정말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조카들은 말을 안 듣고 둘째 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자기 자식만 감싸고 도냐고, 그 집안은 서로 독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서 결혼하지 말고 그 셋이 꼭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괜히 귀한 남의 집 자식 고생시키면 안 된다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황제라도 되는 줄 아셨나 봐요. 며느리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할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형님도 이혼하고 나가셨고 저도 이혼하고 나왔죠. 이제 시어머니는 정말로 아들들만 남은 거예요. 몇 개월이 더 지나고 나서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해요. 예전처럼 거만하게 구시지도 못하시고 조카들 돌봐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큰아들이 사업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그러면 시어머니 혼자서 조카 둘을 돌봐야 하신대요. 아이들이 할머니 말을 잘 안 들어서 정말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둘째 아들인 제 전 남편은 아직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요. 가게 운영하면서 생긴 대출금 때문에 신용도도 낮아졌고 나이도 있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찍 정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후회나 한탄은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에요. 그분이 선택하신 길이니까 그 결과도 감수하셔야죠.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웃겨요. 내 성깔 알지? 너도 쫓겨날 줄 알아. 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쫓겨난 건 저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들과 함께 남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며느리들이 없으니까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고 조카들은 말을 안 듣고 둘째 아들은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놀고만 있고요. 저는 앞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아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면서요. 그리고 절대로 그 집안과는 다시 엮이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형님이 살던 집 앞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형님을 만나서 사과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형님은 이미 이사를 가신 후였고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몇 번 전화해서 받았더니 한 번만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형님이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집 앞에서 한참 서 계시다가 그냥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형님은 요즘 아버지 간호하면서 일도 하시면서 지낸다고 했어요. 막상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보니 지금껏 왜 참고만 살았는지 후회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거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았어요. 종종 시어머니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신다는데 형님은 아이들 만날 때만 아주버님 통해서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정말 시어머니한테 쌓인 게 많으셨을 거예요. 형님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그렇게 괴롭혀서 쫓아내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변하셨다면 좋은 일이지만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연락하시려고 하시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그분과 대화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시어머니의 내 성깔 알지? 너도 쫓겨날 줄 알아. 라는 말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쫓겨난 건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죠. 며느리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는 아들들마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두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용기 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전 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